여러분, 늙어가며 가장 먼저 느끼는 상실은 몸이 아니라 마음의 외로움입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도 많고 형제 자매도 늘 곁에 있는 듯 보이지만 세월이 흐르면 그 관계는 하나둘씩 희미해집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가장 의지할 것이라 믿었던 형제 자매가 오히려 가장 쓸모없다고 느껴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 부모의 품 안에서 자랄 때 형제 자매는 삶의 동반자였습니다. 같은 밥상에서 웃고 같은 방에서 싸우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떠나고 나면 형제 자매는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어릴 적의 유대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의무로 변하고 그 의무마저도 세월 속에서 하나둘씩 끊어져 버립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는 젊을 적 누구보다 가족 중심적이었고 형제들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노년이 되니 그 형제들은 각자 자신의 자식과 가정에만 몰두했고 자신의 아픔이나 외로움은 나눌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전화 한 통, 안부 한마디가 그토록 그리웠지만 형제들은 늘 바쁘다는 핑계로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피는 섞였어도 마음은 끊어지는구나. 정약용은 형제 관계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는 어릴 적에는 가장 가까운 친구요, 늙어서는 가장 먼 이웃이다. 이는 단순한 탄식이 아니라 세월이 흐르며 인간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정확히 꿰뚫은 말입니다. 형제 자매가 멀어지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치기 쉬운 사실은 형제 자매가 평생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그러나 노년에 가장 쓸모없어지는 존재가 바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미리 깨닫는다면 우리는 덜 아프고 덜 서운해질 수 있습니다. 형제에게 지나친 기대를 걸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길러야만 노후의 외로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진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형제 자매가 늙어서 왜 쓸모없게 되는지 그 속에 담긴 5가지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며 우리가 노년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스스로를 지키는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가 노년에 쓸모없어지는 첫 번째 이유는 삶의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기에 서로의 어려움과 기쁨을 자연스럽게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각자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며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면 형제 사이의 공감대는 점점 줄어듭니다. 이제는 같은 집안에서의 추억보다 각자 짊어진 책임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한 중년 여성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녀는 세 자매 중 둘째였습니다. 어릴 적엔 하루 종일 붙어 다니며 웃고 떠들던 사이였지만 성인이 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첫째는 경제적으로 넉넉해 자녀를 해외 유학까지 보냈고 셋째는 생활이 빠듯해 매달 생활비 걱정을 해야 했습니다. 둘째인 그녀는 중간에서 늘 비교의 시선을 느껴야 했지요. 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여도 옛날처럼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화의 주제는 자녀 교육비, 부동산, 건강 문제 등으로 흘렀고 그 안에서 서로의 형편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어릴 적엔 그저 함께 놀던 존재였던 자매들이 노년에는 서로의 상황을 비교하는 존재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가 멀어지는 것은 사랑이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삶의 길을 걸으며 더 이상 같은 무게를 나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형제라 하나 살림이 다르면 길이 다르다. 이는 같은 뿌리에서 자랐더라도 삶의 가지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노년의 형제 자매에게 내 고통과 외로움을 똑같이 이해해 주길 바란다면 큰 착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첫 번째 이유는 삶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차이, 건강의 차이, 자녀의 형편 차이가 형제 자매를 갈라놓습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릴 적 같은 관계를 기대한다면 노년의 마음은 더 깊이 상처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태도는 형제 자매에게서 위로를 구하기보다 스스로의 삶을 지키고 비슷한 상황을 가진 새로운 인연에서 공감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가 노년에 쓸모없어지는 두 번째 이유는 재산과 부모의 유산 문제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아무리 다투어도 다시 화해할 수 있었지만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재산이 남게 되면 형제 사이의 관계는 가장 차가운 계산 앞에 놓이게 됩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5남매 중 장남이었습니다. 평생 부모를 모시며 집안 살림을 책임졌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돌아가시고 남겨진 집과 땅을 나누는 과정에서 남매들은 서로 얼굴을 붉히며 다투었습니다. 형이 더 가져갔다. 동생이 부모 재산을 몰래 챙겼다. 그동안 쌓아왔던 정은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남매들은 수십 년간 연락조차 끊고 살았습니다. 남은 것은 분노와 상처뿐이었지요. 여러분, 형제 자매는 같은 뿌리에서 자랐지만 돈이 개입하는 순간 그 뿌리마저도 쉽게 갈라집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 간의 다툼은 집안의 흉터가 된다. 재물을 나누는 순간 그 흉터는 깊어진다. 이는 돈이 사람의 본성을 가장 날카롭게 드러내는 거울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노년의 형제 자매가 더 멀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 돈 문제 때문입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그 존재 자체가 형제를 붙들어주는 울타리였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떠나면 그 울타리가 사라지고 남은 것은 재산 분배라는 차가운 현실뿐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한 푼이라도 더 가지려는 욕심이 앞서니 형제 관계는 파탄나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모든 형제가 돈 때문에 갈라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불거질 때 가장 뼈아프게 깨닫는 것은 형제도 결국 이해관계 앞에서는 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이유는 부모의 유산, 재산 문제입니다. 이것이 형제 자매 관계를 무너뜨리고 노년에 쓸모없게 만드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현명한 태도는 형제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형제 관계가 무너져도 여러분의 삶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가 노년에 쓸모없어지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부모라는 연결고리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형제 자매는 같은 밥상을 나누고 부모의 품 안에서 함께 자라며 자연스럽게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묶여 있었습니다. 명절이면 부모 집에 모였고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 있으면 부모가 중심이 되어 형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 중심이 사라집니다. 모여야 할 이유가 없어지고 연락해야 할 필요성도 점점 줄어듭니다. 한 노년 부부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 그들은 명절마다 늘 형제들과 북적이던 시절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돌아가신 뒤부터 형제들은 하나둘 연락이 끊겼습니다. 올해는 바빠서 못 간다. 아이들이 커서 우리 집에선 모이기 힘들다.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서 모임은 흐지부지 사라졌습니다. 결국 한때는 시끌벅적했던 형제들의 모임은 부모의 부재와 함께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형제 관계의 기둥이었습니다. 그 기둥이 무너지면 형제라는 지붕은 쉽게 흔들립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부모는 형제를 이어주는 줄과 같다.
줄이 끊어지면 매듭은 풀리기 마련이다. 이 말처럼 부모가 떠나면 형제 자매는 그저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별개의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형제가 멀어진다고 해서 그것을 비난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라는 연결이 사라진 후 각자의 삶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형제에게 옛날 같은 친밀함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집니다. 그래서 노년의 형제 자매가 쓸모없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 이유는 분명합니다. 부모라는 연결고리가 사라진 뒤 형제 자매는 더 이상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현명한 태도는 형제에게 기대하기보다 스스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고 자신의 노후를 채워갈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형제와의 거리는 덜 아프고 노후는 더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가 노년에 쓸모없어지는 네 번째 이유는 삶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기에 형제들끼리의 차이가 크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비슷한 음식을 먹고 비슷한 교육을 받으며 비슷한 꿈을 꾸던 시절이 있었지요.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각자의 경험과 선택이 쌓이면서 형제 자매 사이의 간격은 넓어집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에게는 5형제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엔 매일 붙어 다니며 놀던 사이였지만 성인이 되어 각자의 길을 걷자 삶의 방식은 극명하게 갈라졌습니다. 어떤 형제는 도시에서 사업을 하며 부유하게 살았고 다른 형제는 시골에 남아 검소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명절에 만나면 대화의 주제가 달랐습니다. 한쪽은 주식과 부동산 이야기를 했고 다른 쪽은 농사와 마을 소식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름으로 받아들였지만 세월이 흐르면서는 벽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서로의 삶을 이해하기보다 서로의 이야기에 흥미를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삶의 가치관이 다르면 대화조차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젊을 때는 그 차이를 억지로 덮을 수 있었지만 노년에는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기 때문에 타인의 방식을 존중하기보다 내가 옳다는 고집이 더 강해집니다. 형제 자매 사이의 대화가 잦아들고 마음의 거리는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나이 들수록 자기의 그릇을 고집한다. 그릇이 다르면 같은 물도 담기 어렵다. 형제 자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뿌리에서 자랐어도 나이가 들면 서로 다른 그릇이 되어 같은 마음을 담기 힘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네 번째 이유는 삶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형제에게 실망하고 왜 내 마음을 몰라주나? 라는 서운함만 커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세월이 만든 자연스러운 차이일 뿐입니다. 따라서 현명한 태도는 형제와 과거의 친밀함을 억지로 되살리려 하지 말고 현재의 다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때 형제와의 거리는 멀어질지라도 마음의 상처는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가 노년에 쓸모없어지는 5번째 이유는 바로 각자의 가정과 자녀가 최우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형제 자매가 서로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면서 그 무게 중심은 자연스럽게 내 가족으로 옮겨갑니다. 형제보다 배우자, 형제보다 자녀가 먼저가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경향은 더욱 강해집니다. 노년에는 형제보다 손주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즐겁고 형제의 안부보다
내 아이와 손주의 앞날이 더 중요해집니다. 한 노인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는 7형제 중 막내였지만 형제들 사이에서 늘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정작 나이가 들어 병이 들자 찾아오는 이는 형제들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과 딸뿐이었습니다. 형제들은 한번 가봐야 하는데 하면서도 바쁜 자녀 돌보기에 혹은 손주 돌보기에 매여 실제로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결국 노년을 지켜주는 건 형제가 아니라 내 곁에 남아있는 내 아이들이더라. 여러분, 이는 형제 자매의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가정의 무게를 먼저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집을 세우면 형제의 집은 이웃이 된다. 형제의 집이 이웃처럼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형제에게 기대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5번째 이유는 각자의 가정과 자녀가 형제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형제에게 기대어 위로받기를 바라기보다 나를 지켜줄 내 자녀 혹은 내 삶을 스스로 가꾸는 데 더 집중해야 합니다. 형제에게 실망하지 않으려면 애초에 기대를 덜어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결국 노년을 함께하는 것은 형제 자매가 아니라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내가 새롭게 맺은 인연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형제에게 쓸모없음을 느끼는 아픔 대신 스스로의 노후를 주도적으로 꾸려가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형제 자매가 노년에 가장 쓸모없어지는지를 5가지 이유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삶의 무게가 달라지면서 서로의 공감대가 사라집니다. 둘째, 부모의 유산과 재산 문제가 형제를 갈라놓습니다. 셋째, 부모라는 연결고리가 끊어지면서 모일 이유가 사라집니다. 넷째,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달라져 대화와 이해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다섯째, 각자의 가정과 자녀가 최우선이 되면서 형제는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이 5가지 이유는 냉정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현실로 마주해야 할 진실입니다. 형제 자매가 멀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사랑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저 삶의 방향과 무게가 달라졌을 뿐이지요.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는 피로 이어지나 삶은 길로 갈라진다. 형제의 존재는 여전히 우리의 뿌리이지만 노년의 삶을 지탱해주는 기둥은 결코 형제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노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형제에게 지나친 기대를 두지 않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그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고 그 실망은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대신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기르고 나와 같은 삶의 무게를 나눌 수 있는 새로운 인연을 맺는 것이 필요합니다. 취미 모임, 지역 사회 활동, 마음이 맞는 벗을 찾는 것이 노년의 형제보다 훨씬 큰 위로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년의 지혜는 관계에 무게를 제대로 가늠하는 데 있습니다. 형제에게서 위안을 찾으려 하기보다 스스로 삶의 중심을 세우고 내 곁에 남은 가족과 인연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더 단단한 노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형제와의 관계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더 깊은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앞으로도 삶을 단단하게 지켜주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형제 자매는 뿌리일 뿐 노년을 지켜주는 기둥은 아닙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외롭지 않고 더 지혜롭고 더 당당한 노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